네, 안녕하십니까. 전문대학교병원의 수량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임용환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케이스를 준비를 했고, 사실 제가 이 케이스 발표를 해달라고 받았을 때에는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흉부외과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디스커션 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컴피티션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코로너리 인터벤션, 컴피티션이라는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전임의 때 봤었던 케이스 중에 많이 배웠던 그런 케이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케이스는 61세 여자 환자였고, 열흘 전부터 시작된 디스니아 주소를 내원하였습니다. 환자가 숨이 차는데 참다가 이제 좀 나아진 듯 하다가 다시 확 10시간 정도 전부터 나빠져가지고 내원을 하였었고, 언더라잉으로 하이퍼텐션이 있고 네버스모커에 술을 마시지 않는 여자 환자였습니다. 혈압이 90에 60 정도로 보더라인 정도 있었고 하트레이트가 116km 빨랐으며 타킵내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이니셜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이고 양폐하 쪽으로 헤지니스가 있어가지고 푸마 에데마가 있구나 라는 임프레션을 받고 이 케이지를 찍었는데 인펠 리드 쪽으로 이미 큐에브가 생겼는데 ST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바로 이제 캐슬랩인 교수님께 리포트를 드리고 이멀전트 CAG를 하게 됐습니다. 엔지오그램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레프트 엔지오그램은 코로너리가 깨끗했고 라이트 쪽으로 디스탈에 콜레트럴이 생겨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레프트 코로너리는 딱히 시그니피컨한 리전 보이지 않았었고 RCA를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PDA 브랜치가 토탈 어클루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와이어를 놓고 작은 벌룬부터 여러 차례 벌룬 딜라테이션을 해주었으나 이제 플로우가 만들어지지 않은 양상이고 약간 플로우가 만들어지는데 스론바이가 차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차례 원을 하면서 플로우가 안 열리니까 석션까지 해보고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시술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70에 40까지 떨어지고 노에프네프릴 다음 용량까지 이제 올려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니셜 랩이 나왔는데 이니셜 랩이 락테이트 7점대고 트로핀도 올라 있어요. MI는 맞는데 락테이트 올라가 있고 혈압이 떨어져 있는 카디닌 샥이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코로나리는 PDA 이 작은 브랜치만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환자 계속 나빠지니까 V 에크모를 다음과 같이 넣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았고 베드사이드에서 에코를 보았습니다. 보면 LV는 굉장히 컨트랙션이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하이퍼다이나믹한 그런 상태로 생각이 되는데 보면 도플러를 대보았을 때 이제 MR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파필라리 머슬이 이렇게 럽처가 돼가지고 이게 뒤로 다 플로어가 새면서 안테그릴 플로어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카디닌 샥이 생겼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밤 한 6시, 7시 정도에 와가지고 이리저리 에크모 놓고 한 치료하는 과정에서 9시 정도 됐던 걸 기억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흉부외과 쪽에 연락을 바로 해서 이번에 또 OP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엔지오그램과 에코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코로나리 안쪽에는 스론바이가 차 있어가지고 PDA 쪽은 캐비지를 해주었고 마이트럴 밸브를 보았을 때 포스트리 파필라리 머슬이 미드 포션에서 럽처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긴 어큐트 MR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카디오제닌 샥이 진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MVR을 해주었었습니다. 포스트오피 코스를 보았을 때 MVR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혈압은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에크모를 떼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가 이제 SICU로 나왔었고 에크모 이후에 잠깐 이렇게 혈압도 안정이 되고 락테이트도 떨어졌는데 OP를 하면서 살짝 락테이트 다시 올랐고 다행히 그날 새벽에 이제 락테이트가 다음과 같이 감소를 해서 샥 피지올로지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사항겐제를 넣어놨었는데 푸마 아터리의 다이스트럴 프레셔가 상당히 높고 푸마 이데마가 좀 심해지고 그다음에 펄스 프레셔가 10 미만으로 벌어져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에크모로 오래 끌어야 될 것 같으니까 벤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septostomy 해서 레프트 에이트리움 쪽으로 트랜스셉탈 레프트 에이트리얼 캐널레이션을 통한 레프트 하트 언로딩을 그 다음날에 했었습니다. 그림 다음과 같고 보시면 켤라 하나 더 이렇게 레프트 에이트리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일째 TT를 보았을 때 포스트 카디오토미 샥으로 생각되는 이제 LV 디스펑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이때도 느낌이 이상하다 했는데 도플러 컬러를 입혀보더라도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가는 플로우가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일째에 이제 제가 그때 전임이었는데 제가 포트볼을 봤었는데 움직이는데 오프닝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레프트에 이렇게 도플러를 대보더라도 전혀 안티를 플로우가 나오지 않고 여기다 펄스웨이 도플러를 대보았을 때 전혀 플로우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에코노미 디렉터 교수님과 함께 TE를 가지고 다시 환자한테 가서 봤더니 이 마이트럴 밸브 안쪽에 스롬바이가 생기면서 클라시 되어서 이제 오프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흉배가 교수님은 괴로워하셨고 2, 3일 정도 안티코ագր레이션 해보고 그때도 안 열리면 그때는 리오피를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써놓고 했는데 이제 다시 에코를 대보더라도 열리지 않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리오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오피를 하면서 이제 레프트 에이트리움에 들어가 있는 벤팅 캐롤라는 제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일 뒤에 보면 시원하게 이제 안테글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POD 4일째, 그러니까 리오피 4일 후에 이제 에크모를 위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카디오제닉 샥, 우리가 AMI 컴플리케이트된 카디오제닉 샥은 코로나가 굉장히 안 좋고 레프트 메인, 뭐 이퀴벌런트 이런 소견이 보여지면 카디오제닉 샥이 생길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를 열어줄 수 있게 된 다음부터 드물지만 그런 메카닉 컴플리케이션, 이런 카디오제닉 샥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전임 시절에 이제 배웠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IVF 넣고 환자가 버텨주면 OP를 빨리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환자가 안 좋아졌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에는 마이트럴 밸브를 갈아줬지만 거기에 스롬바이가 생기면서 오프닝이 되지 않아가지고 에크모도 위닝이 늦어졌고 리오피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벤팅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레프트 에이트리얼 쪽에 프로이드가 실리는 걸 막아주고 안테글 플로우가 떨어지니까 마이트럴 밸브가 클라시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당시에는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꼭 벤팅을 했어야 됐을까도 좀 다시 되돌아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컬 exam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고 캐슬랩에서 환자가 안 좋을 때는 에코를 통해서 어떤 원인을 찾는 노력이 이펙티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어큐트 인피리 MI에 파필렛 머슬 럽처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뭐 질문에 토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흉부외과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컴플리케이티드 케이스는 사실은 경험은 많지 않지만은 그렇게 이제 LA 벤팅을 이제 에크모를 하면서 LA 벤팅을 하는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안티리어 플로가 이제 없기 때문에 더 이제 그 트롬보스가 생길 이제 위험이 높은데 혹시 안티코아굴레이션은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시에 이제 네, 헤파린을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팔로우는 ACT를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리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첫 번째 술 이후에 아무래도 블리딩이 좀 있었어 가지고 헤파린 스타트 타임이 조금 늦어진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안티코아굴레이션 루틴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제 평소보다는 좀 ACT를 조금 더 높게 좀 이제 봐야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LV가 정상이었잖아요. LV 펑션이. 예. 근데 LA 벤팅을 왜 LA 벤팅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디시전 메이킹을 당시 전임의를 하진 않았긴 한데 뒤돌아서 봐보면 서한간지에서 다이스톨 프레셔 거의 한 20 정도까지 20 중반까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에코를 대보았을 때 LV 밸브가 안 열리고 LV 펑션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것도 같고 다음날에 보면 물론 볼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줘가지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약간 프로메 에데마가 증가된 걸 보고 벤팅 의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벤팅은 수술 전에 하신 거잖아요. 네, 수술 이후에 한 이후에 한 네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플로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그럼 그 아까 ACT가 얼마라고요? 저기 수술하고 나서 저희 센터는 에크모를 하게 되면 ACT를 160에서 200 사이 정도로 이제 헤파리나이제이션 시키면서 네. 이제
에크모 달아지는 상황에서는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밸브 스럼보시스 왜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발표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레프트 에이트리움 디컴을 해가지고 플루이드를 줄여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안티그럴 플로우가 안 생기게 되고 이와 더불어서 에크모를 시행을 하고 있을 때는 에어로타에 가해진 애프터로드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애프터로드가 증가를 하고 플루이드를 준 상황에서 그 사이 플로우는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마이트럴 밸브가 이제 계속 오프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스럼버스나 피브린 클라시 생기면서 다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장님 표정이 안 좋아 이제 보이시던데. 소전들이 계시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파필러리 머슬 손상받아서 하나 찢어진 거잖아요. 아니 뭐 럽처가 찢어진 건 아니고 그 끊어진 거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은 제일 쉬운 게 리페어라고 생각하지 밸브를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보통은 네. 리페어를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분은 밸브를 갈았기 때문에 스럼보시스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스럼보시스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에큐트 MI죠. 그다음에 에크모도 해서 플로어를 아예 거기를 안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텐트를 넣었는데 스텐트 자체 플로어 안 가게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이거는 그냥 사실 리페어하는 게 훨씬 심플 뭐 저는 서전이 아니까 심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예, 저도 아까 케이스를 봤을 때 네. 환자가 이제 PDA가 막히고 해서 이제 파필러리 머스 럽처까지 있었기 때문에 MVR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이제 LV 럽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리페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말씀 맞춤해 주셨는데 리페어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지금 에코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리페어가 쉽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저희 서전 입장에 경험이 많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좀 리페어가 힘든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고 나서도 이렇게 다시 리거 스테이션이 이렇게 다시 생기는 경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MVR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피 파인딩에서 그 서전 선생님께서 결정하신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리페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전 선생님들도 저도 몇 번 경험 있어서 리페어를 레커멘드 하면 일단은 이 아큐트한 상황에서 들어가면 조직이 흐물흐물해서 이게 니들이 다 끊어진다고 그래서 좀 타이밍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초반에 좀 꺼려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 조직 자체가 흐물흐물해서 이게 슈처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 타이밍을 조금 딜레이 시켜야 된다라는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 서전이 저도 아닌지라. 예. 뭐 인파 VSD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최소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훨씬 좋고 어쩔 수 없이 뭐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말 디제스트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조직이 다 이렇게 이렇게 흐물어뜨러지듯이 다 으스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모탈리티가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경우에는 좀 시간을 좀 끄는 게 환자가 잘 버틴다면은 끄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서크가 그렇게 스몰 서크가 아니고 PD가 막혔기 때문에 아주 임파 에어리는 굉장히 작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완 파필라리 머슬만 끊어졌을 것 같은데 그걸 그 옆에 그 임팍이 안 온 마이오카디움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리페어 방법은 없나요? 지금 붙일 수도 있고요, 교수님. 그게 파필러리 머슬 건드리지 않고 그냥 리플렛만 약간 트라이앵글레 리섹션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에코를 보지 못해서 어떤 방법이 리페어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굳이 밑에 있는 서브웨블라 아파라투스를 건드리지 않고도 리페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